연산 삭제하는 문제 알려드릴게요. 적으세요. 자, 어떤 걸 일단 삭제하냐면 4에서 6번 삭제하고요. 4에서 6번 삭제하고 네. 그 다음에 7에서 9번 삭제하고요. 연산 4에서 6번 삭제하고 7에서 9번 삭제하고 그 다음에 16에서 18번 삭제하고 그 다음에 22에서 24 일부러 좀 많이 뺐어요. 28에서 30 뺐고요. 네. 37에서 39 뺐고 그 다음에 46에서 48 뺐고요. 그 다음에 52에서 54 뺐고요. 좀 빼는 게 많아요. 61에서 63 뺐고요. 그 다음에 73에서 75 그리고 76에서 78 다 뺐고요. 그 다음에 91번 하나 뺐고요. 요거는 좀 복잡하게 나와서 그 다음에 94랑 94에서 96까지 네 요렇게 빼주세요. 그래서 연산에는 요거 빼고 푸시면 되고 네 요렇게 일단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일단 개념부터 나갈 테니까 개념 펴주세요, 얘들아. 개념 프린트 펴주고 사실 이제 저번 시간에 쌤이 원래 등차 개념을 나가려고 했었는데 네, 시간이 좀 밀려서 못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등차를 일단 다 나갈 생각이에요. 다 나가보고 요거 다 적었나요, 얘들아? 이거 지울게요. 하고 현성아, 지훈이 오면 이따가 요 번호 알려줘. 오케이? 자, 일단 1번부터 봅시다. 자, 수열 파트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사인, 코사인과 다르게 이제 아예 새로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새로 배우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태까지 사인, 코사인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실 등차 등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뭐 테마 라이트나 뭐 이런 걸 봐도 난이도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냥 앉으세요. 그래서 어렵진 않을 거라서 일단 수열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새롭게 본다는 마인드로 잡아 나가주세요. 오케이? 새롭게 보는 거니까. 들어갑시다. 앉으세요. 그래서 테마 책이랑 그 다음에 요 개념 프린트 꺼내주세요. 자, 1번 봅시다. 일단 수열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얘들아?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이라고 돼 있죠, 그쵸?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이라고 돼 있고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1, 4, 9, 16, 25 이렇게 있으면 뭔가 특징이 일단 있어요, 없어요? 특징이 있죠, 이 수열은.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수의 나열을 그냥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1, 2, 갑자기 마이너스 뭐 2분의 7, 그 다음에 뭐 루트 3, 그 다음에 5. 이거는 규칙성이 있어요, 없어요? 규칙성이 없잖아. 이런 건 고등과정에서 다루지 않아요, 애초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서 이게 이제 수열인데 우리가 이제 맨 앞에 있는 항을 A1이라고 잡을 거예요. 맨 앞에 있는 항을 A1.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항을 A2. 그래서 A3, 뭐 A4, A5 해도 되고 아니면 뭐 A1, A2, A3, A4, A5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뭐냐면 이게 첫 번째 항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항이에요. 오케이? 첫째 항. 그래서 얘 이름이 뭐라고? 첫째 항이 되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이겠죠. 그래서 A4가 나왔다. 몇째 항이겠어요? 넷째 항이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렇게 쭉 나갔을 때 결국 규칙성이 어떻게 되나 보면 요거는 무슨 규칙성이 있어요, 지금? 제곱수죠. 맞아요? 제곱수죠. 그럼 제곱수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그런 상황이니까 이 친구는 제곱이 규칙성이구나.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문제에서 81이 몇 번째 항인지 알고 싶어. 그럼 81은 몇 번째 항이겠어요, 이거는? 9의 제곱이니까 9번째겠죠. 이게 보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조금 멀리 나가서 289예요. 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7의 제곱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이제 n번째 항을 지정을 할 거야. n번째 항을. 그래서 n번째를 지정을 할 거고 몇 번째? 왜 몰라요? 모르는 항이니까 n번째로 지정을 하고 이 친구를 써 놓을 거야. 그러면 이거의 특징은 결국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몇의 제곱이라고 하면 될까? n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 있고 이 친구는 뭐가 된다 그러면 이 n의 제곱은 n번째 항이 되는 거죠. 맞아? 따라서 자, 잘 이해를 해봅시다. n번째 항은 앞으로 an이라고 쓰고요. 그 n번째 항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이라고요. 다시 뭐라고 한다고? 일반항이라고 해요. 자, 쌤이 수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진짜 거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번째 항이 무조건 일반항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얘들아 다시 n번째 항이 무조건 무슨 항이라고? 일반항이에요. 문제에서 일반항 구해라. n번째 구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시그마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뭐 받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 배울 때 일반항이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일반항이 어딘지는 반드시 어디? n번째 항을 찾아라. 자, 그러면 여기서는 n번째 항이 결국 뭐야? n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뭐 A1이 1이라고 하고 A2가 4라고 하고 A3이 9라고 한다면 이거는 AN이 뭐가 되는구나? n제곱이 되는구나. 왜? 1 넣으면 1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2 넣으면 뭐가 돼요? 4가 되죠. 3 넣으면 9가 되죠. 이런 수열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n을 몇부터 넣을 수 있어? 자연수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1, 2, 3에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가 된다? 수의 나열, 수열이 된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이 an을 왜 구한다고요? 모르는 항을 구하려고. 첫 번째. 언제 구한다? 모르는 항을 구하려고. 일반항은 모르는 항을 구할 때 요때 사용을 하는 거야. 모르는 항 구할 때 요때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몇 번째 항 구할 때, 그러니까 그 모르는 항 구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N을 구했을 때 내가 A 몇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걸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A7을 구하고 싶다. 그럼 A7은 7의 제곱 해서 49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항은 모르는 항 구할 때 일단 대표적으로 사용을 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수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에 있는 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중괄호인데 얘가 요 맨 앞에 지금 써 있는 게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괄호 표시. 중괄호 표시가 돼 있는 거고 이 중괄호 표시가 돼 있으면 이 안에는 반드시 일반항이 들어야 돼요. 다시 중괄호 안에 뭐가 들어온다? 반드시 일반항이 들어온다. 자, 중괄호 얘가 뭔 뜻이냐면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이 수열을 줘. 수열을 줬는데 내가 수열 이런 거를 줬어요. 2n-1 이렇게 줬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1 넣으면 몇이야? 1 되는 거죠. 맞아? 그 다음에 2 넣으면 3 되고 3 넣으면 5 되고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얘가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이 3이고 셋째 항이 5라는 뜻이에요. 이 수열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n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요? n 넣으니까 이게 n번째 항이죠. 2n-.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항이 an이 얘라는 뜻이야. 다시 수열 2n-1이 무슨 뜻이다? 일반항 an이 이 친구라는 뜻이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중괄호 안에 있는 게 반드시 뭐다? 일반항 들어간다. 여기까지 여기 써있죠. 이렇게 인지해줘야 되고 그 일반항이 여기선 n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열 n제곱이 이런 식으로 쓰인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요 정도 보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수열이고요. 여기서 등차 수열을 이제 들어갈 거야. 네,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당연히 첫 개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 잘 봐주시고요. 자, 등차 수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첫 장부터 일정한 수를 더한 수열이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첫 장부터 일정한 수를 더한 수열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 3, 5, 7, 9가 있죠. 자,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일정한 수 몇을 더하고 있어요?
2를 더하고 있는 거 보여? 맞아? 그러면 2를 계속 더하고 있으니까 얘가 뭐라고요? 첫 번째 항이 되고 이게 A1 첫 번째 항이 되고 얘가 두 번째 항이 되고 얘가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인데 이 아이들이 어떤 수열이다? 결국 이 AN이라는 요 수열이 이게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랐어요? 이 AN이라는 게 그러면 뭐 일반항도 있겠죠 나중에. 근데 이 일반항이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줄 거지만 일반항은 2n-1이거든요. 이 친구가 2n-1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1 넣으면 몇이요? 1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2 넣으면 몇이요? 2 되는 거, 3 되는 거 보여? 그 다음에 3 넣으면 5 되죠. 그러니까 얘가 AN일 수밖에 없는 게 1 넣으면 뭐가 돼요? 2 곱하기 1 빼기 1이잖아. 그러니까 1 된다고. 첫째 항이. 그 다음에 2 넣으면 뭐가 돼요? 2 곱하기 2 빼기 1 해서 몇이 돼? 3이 된다. 이게 수열의 의미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7 넣으면 몇 번째 항이야? 7번째 항 나오는 거고 2 곱하기 7, 14에서 1 빼니까 13. A7이 1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인데 이게 잘 봐요. 앞으로 얘가 첫째 항이라고 했죠. 첫째 항이 이 A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D가 뭐냐면 앞으로 공차입니다. 자, D가 뭐라고요? 공차. D가 뭐냐면 이 일정하게 더한 녀석을 그 일정한 수를 더했다 했잖아. 그 일정한 수가 공차인 거야. 따랐어요? 일정한 수가 뭐라고? 일정한 수 더했을 때 그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한다. 그래서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한 수열 안에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첫째 항은 A1이고요. 일정한 수 더했다. 그 일정한 수가 공차입니다. 여기까지 인지해야 돼. 여기 따랐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잘 봐요.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수열이 나와 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갑자기 3항이 7로 나와 있고 15항이 예를 들어서 뭐 30을 나와 있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A 뭐 N이 뭐냐 뭐 일반항 구해라 아니면 A 5가 뭐냐 이런 걸 구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모르는 항을 구해야 돼 안 해야 돼? 구해야 되죠. 내가 모르는 정보를. 맞아요? 그런 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를 이용해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해요. A3과 A15를.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쌤이 방금 얘기했듯이 공차는 뭐라고 표현하고 D라고 표현한다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게 첫째 항이야. 공차야. 더하면 이 A2는 두 번째 항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A1에서 몇 더해야 돼? D를 더하는 거 맞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A3은 뭐라고 써야 될까? A3은 A1에서 몇 D 더한 거야? 2D 더한 거 맞아? 그러니까 첫째 항 1에서 이 2를 두 번 더해서 나온 거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헷갈려? 다시. 이게 무슨 항이야? 첫째 항이죠. 맞아요? 거기서 2를 한 번 더하면 두 번째 항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2를 한 번 더 더하면 세 번째 항이죠. 그러면 첫째 항에서 이 공차, 이 일정한 수 더하면 이 공차를 두 번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세 번째 항이 나오는 거 맞아요? 따라왔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D를 두 번 더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쌤이 이제 나중에 좀 심화돼서 얘기를 할 건데 여기 A2에서 하나 더 해도 돼? 안 돼? 여기서 하나 더 해도 되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단은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문자를 두 개로만 나타내고 싶은 거야. 지금. 두 가지로만. 첫째 항과 공차로만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나타내려고 일단 이건 배제한 건데 나중에 이것도 곁들이면 좋아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지금 첫째 항과 공차로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얘들아 A4는 뭐가 되겠어요? A4는 A1 더하기 몇 D? 3D 되는 거 맞아요? 괜찮아? 3D가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보자. N번째 항은 A1 플러스 몇 D라고 해야 될까요? 그치, N-1D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잘 봐요. 얘들아, 둘째 항과 첫째 항은 항이 몇 개 차이 나요? 한 개 차이 나죠. 그 한 개 차이 난다는 건
1D. 즉 2에서 1을 뺀 D인 거죠.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셋째 항과 첫째 항의 차이는 두 개 차이 나죠. 맞아요? 왜 두 개 차이 나요? 3에서 1을 빼니까 두 개 차이 나는 거야. 맞아요? 1과 3이 2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1과 3이 2 차이 나니까 뭐가 된다? 얘는 1과 3이 2 차이 나니까 얘는 D가 두 번 차이 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서 이게 3-1D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얘는 뭐야? A1 몇 D가 되는 거야? 4-1D인 거야. 왜? D가 세 번 차이 나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N에서 1 빼서 N-1D가 되는 거야. 이해해야 돼요. 외워도 좋은데 이해해서 익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건. 오케이? 그럼 내가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게 나와. A8 빼기 A5가 나왔어. 그럼 이거는 뭐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몇 차이 나요? 3 차이 나죠? 몇 개 차이 나겠어? 3개 차이 나지 않겠어? 그럼 얘는 뭐가 되니? 그렇지, 3D가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차이를 얘기하는 건 결국 뭐다? 이 공차의 몇 배냐. 그러니까 3칸 차이 나니까 3D. 얘가 9면 4칸 차이 나니까 4D.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 AN이 이렇게 나왔죠. n번째 항이. 자, 이거 지금 무슨 수열이라고 했고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등차 수열의 AN, n번째 항 아까 무슨 항이라고 그랬죠? 무슨 항이라고 했어요? 일반 항이라고 했던 거 맞아? 그러니까 얘 이름은 뭐야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 얘가 됩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따라왔어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 항 뭐라고? AN은 A1 플러스 N-1D, A1 플러스 N-1D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따라서 AN을 이렇게 구했다는 건 결국 첫째 항과 공차와 이 N은 이제 항수예요. 항이 몇 번째 항인가? 항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첫째 항이 3이야. 공차가 2야. 그러면 AN 어떻게 구해요? A1 플러스 N-1D죠. 따라왔어요? 그러면 쌤이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 N-1D 어디서 나온 거라고? 여기서 여기를 뺀 거라고. 왜? AN에서 A1 빼면은 그 차이만큼이 N-1D 차이 나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A1이 지금 2였잖아. 3이었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3이고요.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2n 3에서 2 빼니까 1 되겠죠. 그래서 an이 얘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1 넣어보면 첫째 항이 3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둘째 항이 뭐가 되는 거야? 2 넣으면? 5가 되는 거 맞아요? 괜찮아? A1이 3이고 A5가 뭐가 돼요? A2가 뭐가 돼요? 5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3 넣으면 뭐가 돼? 7 되는 거 보여? 맞아요? 그럼 얘가 7이 돼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공차가 몇이야? 일정하게 2 증가하는 거 보여요? 최소 2개는 봐야 돼요. 지금 여기 일정하게 증가해야 되니까. 다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첫째 항과 공차가 이렇게 됐을 때 AN을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갑자기 A49 같은 거 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49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왼쪽에 지금 이 멘트도 있죠. A1이 첫째 항, D가 공차, N이 항수라는 것도 익혀주시면서 이 등차수열 일반항 매우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익혀주세요. 다시 지금 공식 뭐라고요? AN은 뭐다? A1 플러스 N-1 D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은 디테일을 많이는 얘기 안 할게요. 일단은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거는 가져가세요. 내가 항이 몇 개 차이 나면 지금 5개 차이 나면 등차 수열일 때 5개 차이 나면 몇 D다? 5D다. 오케이? 그런 거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가져가야 돼요. 쌤이 아까 첫 장이 3이고 공차가 이제 2일 때 아까 구했던 게 이제 AN이
EN-를 아까 EN 플러스를 구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무조건 공차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이 n의 개수가 무조건 공차예요. n의 개수가.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우리가 얘 일반항을 전개해보면 dn 그리고 마이너스 d 그리고 a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n의 개수가 무조건 공차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무조건 문제에서 이 n의 개수가 보인다. 근데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그걸 공차라고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더 얘기할 게 있긴 한데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등차 중앙 보기 전에 등차 중앙을 먼저 봅시다. 자, 여기까지 봅시다. 자, 등차 중앙은 뭐냐면요. 이것만 익히면 돼요. 일단 A1,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만약에 1, 3, 5, 7, 9가 있어요. 이거 등차 수열 맞아야 하네요. 등차 수열 맞죠? 차가 일정하니까. 차이가 일정하다. 일정한 수를 더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2가 차이가 날 텐데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수를 몰라요. 근데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이 가운데 수를 어떻게 구할까 이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이 가운데 수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나는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하면 똑같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1, 3, 5라고 치면 얘네들의 평균이 얘 맞아요? 따라왔어요? 평균이 되는 거지. 그럼 이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우리가? 이 친구는 2분의 양쪽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게 이 평균이 되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A랑 B랑 C라고 가정하면 B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A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A, B, C가 등차 수열일 때 A, B, C의 관계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다? B를 넘겨서 2B. 즉 가운데 몇 배는 가운데 2배는 뭐가 된다? 양쪽을 더한 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2배 한 게 양쪽을 더한 거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그래서 가운데 2배 한 게 양쪽 더한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을 3개가 이룬다. 가운데 2배 하면 양쪽 더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거를 언제 사용하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얘들아 지금 등차 중앙은 우리가 이 숫자들 중에 무언가를 모를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항이 문자로 주어질 때 써요. 다시 뭐라고요? 항이 문자로 주어질 때 이거는 이따가 해볼 거예요. 문자가 막 나왔을 때 등차 수열 이룬데 그러면 양쪽 더해서 가운데 2배 하시면 돼요. 그때 이 가운데 항이 등차 중앙이에요. 오케이? 왜냐면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항, 가운데 중에서 중앙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평균이라고 아까 나왔죠. 요거 산술 평균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산술적으로 평균. 그러니까 우리 합의 평균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세요. 이 식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때 얘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등차수열 이루어요? 안 이루어요? 이루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운데 2배 해서 얘네 더하는 거 맞아요? 이거 맞죠? 괜찮아? 그래서 5의 2배가 뭐가 된다? 1하고 9 더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가운데 항의 2배가 뭐가 된다? 1 더하기 따라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등차 수열은 항이 떨어져 있어도 간격만 똑같다면 등차 수열 이뤄요. 다시 등차 수열은 항이 떨어져 있어도 간격만 똑같으면 등차 수열인다. 나중에 이런 것도 할 겁니다. 문제에서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1이고 이게 7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몇이 돼요? 4가 된다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등차 수열 이루면. 2칸씩 떨어져 있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알아주실 거. 밑에 세수가 등차수열 이룰 때 보여? 내수가 등차수열 이룰 때? 이거는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문제에서 세수가 등차수열 이룰 때인데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아무런 정보도 없으면 A-D, A 플러스 D로 체크해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얘들아 정신 차립시다. 집중하자. 봐요. 세수가 등차수를 이루잖아. 이거 몇 차이 나요? D 차이 나는 거 보여? 맞아? D 차이 나죠? 이 친구도 몇 차이 나요? D 차이 나죠? 따라왔어? 그러면 얘네가 등차수를 이루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이렇게 등차수열 3개를 써도 돼요. 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왜 안 하는 거냐면 우리가 등차 중앙 써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세 수의 합이 나왔어. 그럼 세 수의 합이 예를 들어서 15라고 나오면 이걸 다 더하면 D가 삭제가 돼야 안 돼요, 얘는? 삭제가 되죠. 그러면 삭제되면서 3A가 15에서 A가 5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세 수의 합이 15다 해도 아직 정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알기 쉽게 하려면 이렇게 두시는 게 편하다. 세수일 때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마찬가지로 내수도 이렇게 두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래야 다 더했을 때 뭐가 돼요? D가 사라져 안 사라져? D가 사라진 거 보여? 그러면서 다 몇 D씩 차이나? 2D씩 차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두시는 게 좋다. 이거 따라왔어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 자, 그래서 연산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봅시다. 자, 연산 펴주세요. 연산 못 갖고 왔다고요? 네, 이걸로 하세요. 네. 이제 근데 내가 번호 거기 써 있어서 동그라미 친 번호 좀 알려줄 수 있니? 그 다음에 동그라미 뭐야? 몇 번인지? 동그라미. 네, 13번 펴주세요, 얘들아. 자, 연산 13번 보시면 자, 일반항 구할 거야. 자, 여기 무슨 수열 써 있어요? 등차 수열 써 있어요. 근데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등차인지 등비도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구분해야 되니까 등차 수열 나왔을 때 일반항. 자, 공식부터 생각합시다. 공식 뭐죠? 일반항 공식. AN은 뭐가 된다? 첫 장에서 몇 D 더한다? N-1 D 더한다. 왜? N에서 1 차이는. N하고 1 차이는. 자, 그러면 첫째 항 찾아요. 첫째 항과 공차만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거. 첫째 항 몇이야? 10이죠. 그 다음에 공차는 몇이야? 2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예요. 이게 공차예요. 따라서 첫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 네, 그럼 계산하면 돼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12 이렇게 되죠. 그래서 an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n 플러스 12가 된다. 네, 이렇게 봐주면 일반항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 몇 번이요, 혹시? 25번이요? 네, 25번 펴주세요. 네, 25번은 등차 수열이 다음과 같을 때 파랑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첫째 항이 뭐라고? A1이라고. 11. 공차가 뭐라고? D라고. 2. 그러면 파랑은 뭐라고 쓰면 되더라? A 8이죠. 근데 제일 생각해요. 잘 봐요. 쌤이 아까 얘기했던 개념 중에 정말 중요한 파트가 있는데 A1, A2, A3, A4 이렇게 나왔을 때 A4를 내가 아까 A1 플러스 몇 D라고 쓰라고 했어요? 3D라고 썼어요. 왜? A1에서 3칸 차이 나잖아.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로 해야 돼. 물론 이거보다 하나 작은 D겠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A8은 A1 플러스 몇 D겠어요? 7D. 왜? 8에서 1 빼니까 7D인 거야. 따라왔어요? 그러면 우리 첫째 항 몇이에요? 11이에요. 공차 몇이에요? 2예요. 계산하면 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7, 2, 14니까 11 더하면 25가 되겠죠. 네. 그다음 몇 번인가요? 얘기하세요. 몇 번이? 34번. 네, 34번 펴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첫째 항과 공차가 아예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항 구하라고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첫째 항과 공차가 나오진 않았지만 A2랑 A6이 나왔죠. 맞아요? 그럼 A2는 쌤이 아까 몇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뭐 더하기 뭐? A1 더하기 몇 D? D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맞아요? 이게 몇이다? 21이다. 그래서 요거 가져가면 되고요. A6은 그러면 A1 플러스 몇 될까요? 5D, 그쵸? 5D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5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자가 몇 개야? 두 가지잖아. 식이 몇 개야? 두 가지잖아.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등차 수열은 식 몇 개만 나오면 답이 나오는 거야. 두 개만 나오면 답이 나오는 거야. 이거를 캐치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문자 두 개, 식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 따라왔어요? 그래서 필기하고 있어요? 네, 필기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일반항은 AN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첫째 항을 어떻게 구해요? 이 친구를 빼요. 그러면 4D가 뭐가 돼요? 빼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나? 맞아요? 그럼 D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4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 친구 마이너스 4가 되고 얘가 몇이에요? 25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100원이 20. 그러면 AN은 첫째 항이 무엇이고? 25고 뭐 바로 쓰셔도 됩니다. n-d 첫째 항이 25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가요?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거 마이너스 4 쓰실 때 n-1에 이렇게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당연히 괄호 쳐야 되는 거 알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4n 플러스 29가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t가 마이너스 4고 q가 29겠죠.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116인가요? 여기까지는 이해되나요? 근데 이쯤에서 쌤이 약간의 팁 하나만 드리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은 뭐 연습할 때가 아니긴 한데 뭐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첫째 항이 25고 공차가 마이너스 4가 나왔어요. 근데 쌤이 아까 몇 n으로 무조건 시작한다 했죠. 여기가 뭐가 들어간다 했죠? 공차가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4n으로 시작을 하면 돼요. 근데 첫째 항이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25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1 넣어서 25가 돼야 돼. 그럼 뒤에 몇이 들어가면 될까? 플러스 29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적응이 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이걸로 해주시고 나중에 적응되면 이걸로 해주셔도 돼요. 오케이? 이런 방법도 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몇 번인가요? 40번이에요? 네, 40번. 자, 개념으로 들어갑시다. 개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지금 문자로 돼 있죠? 맞아요? 얘들아, 세 문자가 등차 수열.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문자가 있는데 등차 수열 이루는데 얘들아 이거 무슨 중항? 등차 중항 쓰라고 했어요. 등차 중항 공식 뭐였죠? A, B, C라고 하면 세수가 가운데 몇 배가? 2배가 양쪽을 뭐 했다? 더했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 공식. 그럼 끝났죠? 얘 이제 뭐 해주면 돼요? 가운데 몇 배? 2배. 7에 2배. 에다가 이게 이제 뭐랑 똑같다? 양쪽 더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a제곱 플러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2고 14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10이겠죠. 상수이건 모두 구하는 거니까 3과 4 마이너스 위쪽에 들어가니 a가 3 아니면 마이너스 하겠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몇 번이에요? 50 몇 번? 55번이요? 네. 답이 달라요? 잠깐만. 어떤 거? 그러면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몇 번이죠? 55번? 자. 얘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지. 이거는 아무런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뭐라고 쓰는 게 좋다? 다시. 뭐라고 쓰는 게 좋다, 얘들아? A-B. 그 다음에 A
A 플러스 D 이렇게 두고 푸는 게 제일 베스트다. 물론 A, B, C로 두고 풀어도 되는데 그게 조금 단점이 있어서 이걸로 갈게요. 그래서 이 세 수의 합이 몇이고? 18이고 그러면 세 수를 더하면 이거 18이 됩니다. 그럼 3A가 몇이에요? 18이에요. A가 몇이에요? 6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곱이 몇이래? 66이래. 그럼 뭐 하면 돼? 곱하면 돼. 근데 A 6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요? A-D에다가 A에다가 A 플러스 일 텐데 여기가 이제 6이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그럼 6으로 쓰면 되죠. 처음부터. 그래서 6-D랑 6이랑 6 플러스 D. 이게 66입니다. 그러면 6 약분 돼야 안 돼? 약분 되죠? 11로? 그래서 요거 전개해주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36에서 D제곱 뺀다. 얘가 뭐가 된다? 11이 됩니다. 그래서 D제곱이 뭐가 된다? 25가 되겠죠. 자, 근데 D는 그럼 이제 몇일까요? 5도 되고 마이너스 5도 될 수 있겠죠. 둘 다 돼요.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D가 몇이에요? 5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5를 넣으면 뭐가 돼요? 1하고 6하고 11 되죠.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5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 들어가면 얘가 11이고 6이고 얘가 마이너스 5면 1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세 수를 그냥 구하는 거니까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뭐가 된다? 그냥 1하고 6하고 11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에 몇 번이요? 64번. 네. 64번으로 해주시고요. 64번은 뭐 쌤이 이거는 미리 얘기하는데 지금 다른 거보다는 중요도가 살짝 떨어져요. 살짝 떨어지는데 그 내수의 합 나오잖아요. 이건 사실 시험 문제 뭐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혹시 나온다면 그 쌤이 아까 알려준 개념 있죠. 그걸로 들어가면 돼요. 얘들아 내수는 어떤 걸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A- 뭐부터 들어간다? 3D부터 들어간다. 그 다음에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요 네 개로 가서 이 네 수의 합이 이제 뭐가 된다? 36 된다 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D가 다 삭제가 되고 그러면 4A가 되니까 여기 36이 A가 9가 되겠죠. 그러면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이래요. 그럼 가장 작은 수는 얘고 가장 큰 수는 얘죠. 그러면 이게 9를 넣어서 곱하면 되니까 9-3D랑 9 플러스 3D인데 그게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이겠죠. 그게 가운데 두 수의 곱, 얘네 둘을 곱한대. 그것보다 어떻대요? 32가 작대요. 그러면 이렇게 는 하고 이 뒤에서 31을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해야지. 그러니까 이 가장 작은 이 곱은 얘는 얘 가운데 두 수 곱보다 32가 작대. 그럼 여기 32 빼야 돼요? 더해야 돼요? 빼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 그냥 파악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돼요. 그럼 A가 아까 몇이었어요? 9였고 이 친구도 9였죠. 해서 전개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계산 생략할게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 네,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D가 나올 거고 그러면 가장 큰 수 구할 수 있다. 뭐 가장 큰 수는 당연히 답이 A 플러스 3D가 되겠죠. 넘어갈게요. 70 몇 번? 70번이에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열의 합이니까 등차수의 합이니까 다시 넘어가서 개념으로 갑시다. 개념으로 가서 뒤에 등차수열의 합 놔주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키울게요. 얘들 일단 1부터 100까지 더한 거는 혹시 몇인지 알고 있어요? 이거는? 1부터 100까지 더한 거. 1부터 10까지 더한 건 몇이에요? 1부터 10까지 더한 거?
근데 이거는 사실 알고 있긴 해야 되는데, 이거 몇이에요? 이거 55예요. 이거는 사실 많이 해보면 알고 있어야 되고, 100까지 더한 거는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얘가 이제 2랑 99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무조건 똑같아요. 요 방법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 둘 더하면 100일이고 얘네도 100일이야. 그러니까 1 더하기 100이 있는 건데 그게 몇 번 있는 거예요? 몇 쌍 있는 거야? 1부터 100이면 총 몇 개야? 100개야. 근데 두 개씩 뽑았어. 그럼 몇 개 나와요? 50개 나오는 거 맞아? 50개? 그 50개가 나오는데 그거는 100에서 2를 나눈 거야. 나눈 거죠. 맞아요? 그래서 방금 배운 이 친구가 이제 수열합의 공식이 될 겁니다. 이게 여기는 n이 될 거고요. 이게 첫째 항 1이 될 거고요. 이게 끝항 100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열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수열의 합을 이제 들어갈 건데 잘 봐야 돼요. 자, 처음에 이 친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인식해야 되는 거. 자, 이거 S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n항까지 합이에요. 첫째 항부터. 따라왔어요? 그럼 만약에 S3이면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될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3항까지 합이니까. 따라왔어요? 그러면 n항까지 합이면 AN까지 더하는 거.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게 일단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때 우리가 수열의 합을 앞으로 SN이라 부른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수열합이 뭐다? SN이다. 나중에 시그마로도 추가적으로 또 얘기할 거야. 그래서 그거 전에 일단 SN 기억을 해준다. 수열의 합이다. 자, 그때 이 AN이 등차 수열일 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몇 개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죠. 그쵸?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공식도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증명이 별로 안 어렵거든요. 증명을 할게요. 자, 오른쪽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쌤이 이제 Y라고 쓴 건 보통 증명입니다. 자, 일단 SN 돼 있죠. SN이 아까 뭐라고 했고 1항부터 N항까지 더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다 뒤집을 거야. 1항과 N항 자리 바꾸고 2항과 N-1항 자리 바꾸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쓸 거야. 거꾸로 쓸 거예요. 그럼 거꾸로 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더하면 A1 플러스 AN 맞아요? 따라.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얘들아 잘 봐요. A1에서 A2는 얘는 몇이 늘었어? 공차가 하나 늘었죠. 따라왔어요? 근데 이 마지막도 공차가 하나 늘었지 않겠니? 따라왔어요? 근데 이 AN에서 AN-1는 여기서 일로 가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까? 공차만큼 줄어들었겠죠. 그럼 얘도 공차만큼 줄어들었지 않을까?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내가 여기서 이 합에서 공차 더하고 뺐대. 그럼 이거는 똑같은 거야? 안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죠. 맞아요? 왜? 여기서 공차 더했고 여기서 공차 뺐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이야. 얘가 만약에 100이야. 근데 아까 1에서 100까지 합이었잖아. 99. 그러면 1, 100하고 2하고 여기 99는 합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을 수밖에 없는 아이.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 차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합과 이 합이 계속 똑같아요. 근데 이게 총 몇 개 있을까 얘들아?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 보여요? 왜? 1부터 n까지니까. 맞아요? n개 있죠?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얘 몇 배인 거야? n 배인 거라고. 따라왔어요? 왜? 전부 다 1 플러스 n이랑 똑같은 거거든. A1 플러스 AN이랑 똑같은 거거든. 그게 이제 n개가 있는 거고 얘네들 더하면 ESN이겠죠. 따라왔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SN 구하려면 양면에 2 나누면 돼요.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SN 공식은 뭐가 된다? 이제 얘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쌤이 등차 수열의 합이 있는데 왼쪽에 이제 있죠? 이거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있어요? 이거 두 번째 있을 거예요. 이게 중요도가 조금 더 떨어져. 이게 좀 더 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 번째 공식이고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 얘는 첫째 항과 끝항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따랐어요? 얘는 뭘 이용해서? 첫째 항과 끝항 알면 합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 항의 개수 몇 개인지 개수. 근데 이 AN이 아까
이 일반항으로 쓸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A1 플러스 n-1D였죠. 맞아요? 그럼 여기다 대입해주면 A1이 결국 몇 개가 돼? 2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A1 플러스 n-1D를 안에다 넣어주면 이게 등차수열 합공식. 그래서 요게 첫 번째 공식, 요게 두 번째 공식. 여기까지 오케이? 증명이 매우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거꾸로 해놓고 더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걸 이해를 이제 하셨다면 왼쪽에 있는 공식을 익혀주시면 돼요. 자, 요 두 가지 익혀주시고 이때 중요한 거. SN을 구하는데 일단 얘는 첫째 항과 공차가 나왔을 때 푸는 공식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첫째 항과 공차를 할 때 푸는 공식.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항과 끝항을 할 때 푸는 공식이에요. 따라왔어요? 물론 항의 개수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n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SN이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쵸? 자, 오른쪽 갑시다. 아, 요 밑에 갑시다. 자. 자, 요 내용을 크게는 얘기 안 할 건데 지금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얘들아, 아까 AN 이거였죠. 그래서 이제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였어. 그럼 이거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N의 몇 차예요, 이거? 1차식이죠? 맞아요? 그럼 이거는 N에 대한 몇 차식일까요, 이거? N하고 이렇게 해서 N을 전개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N에 대한 몇 차야? 2차식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에 대한 2차 함수예요. 그래서 기억해 하셔야 되는 거. 등차 수열은 1차 함수꼴이에요. 따라서 등차 수열은 무슨 함수꼴? 1차 함수꼴. 근데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꼴이에요. 그때 n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n으로 묶인 거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어요.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라고요? 상수항이 없다. 이거 이거 나중에 되게 중요하게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할 거. 등차 수열은 몇 차 함수꼴? 1차 함수꼴. 등차 이거 앞에 있을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이거 n으로 묶여 있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요 바로 밑에 것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일단 연산부터 갑시다. 몇 번인가요? 70 몇 번? 그냥 70번이야? 자, 첫째 항이 몇이라고 돼 있어요? 3이라고 돼 있고 12항이 27이라고 돼 있어요. 첫째 항부터 12항까지 합을 구하래. 자, 이거는 정보가 첫째 항 공차가 있는 거야? 첫째 항 끝항이 있는 거야? 첫째 항과 이건 12항까지 더하는데 12항 나와 있어. 이건 무슨 항이야? 끝항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A1이 3이고 제일 끝항 12항이 27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공식이 뭐가 되는 거야? SN은 2분의 n에다가 A1 플러스 AN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첫째 항 끝항 나와 있는 공식이에요. 다시 보라고? 첫째 항 끝항. 이게 공식이에요. 근데 아까 공식 얘기를 디테일하게 하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 n이 몇이에요? 지금 몇 항까지? 12항까지야. 이게 여기가 12가 들어가는 거야. n이. 그러니까 n이 12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이 몇이에요? 3이에요. 끝항이 몇이에요? 27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S12는 2분의 12항까지니까 12. 첫째 항은 3. 끝항은 27. 이렇게 해서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해서 마무리하면 이건 뭐가 된다? 6에다가 30 곱하니까 180이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몇 번이야? 85번이야? 85번? 오케이. 자, 얘들아, 얘는 잠깐만, 85번. 미안한데, 얘들아, 86번으로 해볼게요. 85번 너무 쉬워가지고. 85번 근데 감각적으로 보면 사실 알 수 있는데. 85번 몇이에요? 답이? 0이겠죠? 왜? 처음부터 끝까지 대칭이잖아. 무조건 0이겠죠. 그건 좀 쉽고요. 얘들아, 봐봐. 자, 얘를 구할 건데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일단 첫 항이 뭐예요, 이거는? 첫 항이 20이죠. 그 다음에
잘 들어요. 끝항 뭐 이런 거 구할 수 있거든요. 그쵸? 끝항이 뭐예요? 55겠죠? 근데 문제는 항 개수를 지금 알아볼래요. 모르죠, 항의 개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얘들아. 이게 첫째 항이야. 둘째 항이야. 그럼 이거는 모르는 항이죠. 쌤이 모르는 항은 뭐라고 두라고 했고? 일반 n번째 항이라고 두라고 했어요. 그럼 이 an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5야. 근데 첫째 항과 둘째 항 요 사이에 지금 공차가 있어, 없어? 일정한 차이가 있죠. 5만큼 계속 빠지잖아. d가 그럼 마이너스 5죠. 맞아요? 여기 첫째 항은 20이고 공차는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우리 an을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죠? an이 뭐가 돼요? 첫째 항 쓰라고 했죠, 여기. 첫째 항 뭐예요? 20. 괜찮아요?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써야 돼? n-1. d가 뭐예요? 마이너스 5죠, 그쵸? 이게 공식이 원래 요거였죠? 헷갈리신 분들은 적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근데 이게 an이 지금 몇이래? n번째 항이 마이너스 55래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55다 하면 이게 나올 거야. n. 그래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5n.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플러스 5에 20이죠. 그래서 플러스 25. 그게 마이너스 55니까 넘기면은 아마 마이너스 80이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n이 마이너스 80이니 n이 뭐구나? 16이구나. 그거를 네 갖고 와서 합을 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얘는 합 어떻게 구하는데 SN은? 자, 얘들아. 근데 이거는 사실 얘들아 끝항이 쉽게 나와 있으니까 끝항으로 구할 수 있긴 한데 이건 공차로 한번 해볼게요. 공차 연습해야 되니까. 자, 공식 한번 생각합시다. 2분의 뭐였죠? 공차 나온 공식은 2분의 n의 2a1이었어요. 다시 뭐라고? 2a1 n-1 d예요. 그러니까 그 일반한 공식에서 여기 2가 포함된 거야. 그럼 얘는 S 16이 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이렇게 공식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2분의 뭐가 됩니까? 16. 이게 항의 개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 첫째 항 뭐예요? 20이에요. 자, 이거 할 때 여러분들 난 계산 자신 있어. 40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이제 계산 실수가 나오는 거야. 40이라 하지 말고 2 곱하기 20이다. 여기 뒤에 여기는 자, 쌤이 여기만 허락해 줄게요. 여기는 그냥 하나 빼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 빼서 그냥 15라고 쓰세요. 여기는 이렇게 쓰는 게 좀 편해요. 그 다음에 d는 몇이야? 마이너스 5였죠,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40 마이너스 75, 즉 마이너스 35가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16, 2는 8로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70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280? 네. 280 이렇게 되겠죠. 여기 따라왔어요? 헷갈리는 거 있어요? 괜찮아? 그래서 공식이 익히면 여러분들 좀 수월해질 거고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요? 89번인가요? 88이요? 바로 위에 있는 거구나. 네. 88번이고요. 자, 이거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여러분들 1차, 2차 시험 본 거 있죠. 거기에서 아마 나온 문제라고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해봤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100과 200 사이에 있는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 개수래요. 얘들아, 100과 200 사이에 7의 배수 구하려면 일단 7의 배수를 100 근처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100을 7로 나누시면 됩니다. 100을 7로 나누면 몫이 14일 거고 나머지가 2겠죠. 그럼 가장 가까운 수는 몇일까요? 바로 전에 있는 14 곱하기 7 해서 나머지 2니까 몇이요? 98 되는 거 괜찮아요? 헷갈리나요 이거 혹시? 다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이 7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예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없으면 98일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이제 98일 거예요. 그래서 98이 지금 가까운 수예요. 그럼 이제 98을 써놓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100과 200 사이니까 세 자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7만 더하면 되겠죠. 7의 배수가 결국 이제 7, 14, 21 하면서 7씩 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7의 배수는 이제 알 수 있는 거 이 7이 공차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씩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7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공차 7이고요. 그 다음에 198에서 7 증가하면 105니까 이 친구가 첫째 항이겠죠. 왜냐면 10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A1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뭐가 된다? 7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고 첫째 항과 공차와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항의 개수 n 필요하다고 했죠. 이 항의 개수 구해야 돼. 근데 이거는 마지막 항을 대략은 유추해야 돼요. 마지막 항은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뭐를 뭘로 나눠야겠어? 200을 7로 나눠야겠죠. 그쵸? 200을 7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200을 7로 나눠보면 사실 이제 센스가 있으면 이게 196이라는 건 보이긴 할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 2배니까. 네. 근데 그게 잘 안 보인다면 그냥 7에서 여기 이제 요거 2배, 28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2배, 4가 남을 거다. 실제로 해보면. 그러면 여기는 4를 빼니까 몇 남겠어요? 196이 남겠죠. 이렇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200이 7 곱하기 28에 플러스 4인데 이 4를 빼주면 196이군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이거는 몇 번째 항인지는 지금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를 구해야 되는데 잘 봐요. 이거 7 더하면 이제 110이잖아. 자, 너네 이거 다 하나씩 구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개수 어떻게 구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구하시는 게 좋냐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7이 7 곱하기 1이고 14가 이제 7 곱하기 2고 12가 7 곱하기 3 이렇게 쓰면 돼요. 98은 7 곱하기 몇이에요? 14죠.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쵸? 맞아? 그럼 얘는 7 곱하기 몇이에요? 15고 7 곱하기 16이에요. 얘는 몇일까? 28이죠. 7 곱하기 28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항의 개수는 15부터 28의 개수를 세면 돼요. 이렇게 세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15부터 28은 몇 개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셀 수 있나요? 혹시? 15부터 28 몇 개죠? 13개예요? 14개예요? 15개예요? 14개죠? 그죠? 자, 이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28에서 15를 뺀 다음에 하나를 더 빼도 되고요. 왜냐면 는이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에서 가장 큰 게 28이고요. 이 바로 왼쪽에서 가장 큰 게 14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도 돼요. 어쨌든 14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28에서 요 14를 뺀다. 이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14개 나와요. 그러면 항의 개수는 몇 개구나? 14. 14개가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총합 갑시다. N 나왔고, A1 나왔고, D 나왔어요. 총합. AN은? A 아니야. SN이죠. SN은 뭐가 된다? 몇 분의? 2분의. 여기 N 몇이요? 14죠. 네, 여기는 좀 애매하니까 S, 여기 N은 안 쓸게요. 그냥 S라고 하면 돼요. 그럼 14인 상태에서 자, 요거는 첫째 항 끝항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그래서 105 더하기 196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시면 요거는 301인가요? 그리고 요거 약분하면 7인가요? 그래서 2107?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몇 번이죠? 하나 더 있던 것 같은데? 106인가요? 네. 자, 106인데요. 이것까지는 할게요, 여러분. 106 이거 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 개념에서 앞에 있는 거 남은 거 하나 있죠? 그거 봐주세요. 자, 일단은 이 5번 개념이 자,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있잖아요. 그 지금까지 배운 거 중에서도
거의 가장 제일 중요한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5번이. 5번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친구,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친구인데, 일단 수능에서도 거의 많이 쓰이고요.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그리고 내신에서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는데, 이게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수열의 합과 L반항 사이의 관계잖아요. 이게 지금 이름이, 등차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등차라고 얘기가 있어, 없어? 등차라는 얘기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등차에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 배우는 등비에서도 쓸 수 있고, 등차 등비가 아니어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쓸 수 있어서 엄청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시그마 가서도 엄청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얘 굉장히 중요하고요. 별표 쳐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친구. 자, 이 수열학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 매우 중요하고요. 쌤이 쉽게 하는 팁도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지금 일단 정석대로 합시다. 자,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SN이라는 건 지금 어떻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A1부터 AN까지 더하겠죠. 그 다음에 SM-, N-1항까지 더한 거는 1항부터 어디까지 더했겠어요? N-1항까지 더했을 거야. 그럼 이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얘랑 얘랑 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똑같은 게 날아가겠죠. 여기까지 따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즉 AN은 뭐가 된다? N항까지 더한 거에서 N-1항까지 더한 걸 뺀 거구나. 근데 이거는 증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개념 생각하세요. 내가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맞아요? 거기서 뭐를 제외한다? N-1번까지를 빼. 그러면 얘만 남지 않겠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N번째에서 N-1번째를 뺀 거. 즉 AN이 뭐가 된다? SN에서 SM-을 뺀 거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이해야. 오케이? 그러면 이해하는데 그때 매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별표 지금 쳐 있죠? 뭐라고 돼 있어? N이 2부터예요. 매우 중요하고요. 이 2부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점수가 갈릴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거 하나 실수하면 5점, 10점 날아갈 거야.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얘 왜 2부터냐? 단순해요. 너네 이거 1 들어가 봐. S0이라는 게 있어요? 0항까지 합이 있어요? 없잖아. 무조건 1항부터잖아. 말이 안 돼. 그래서 2항부터.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1항이 정의가 돼야 안 돼요. A1이라는 게. 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A1은 어떻게 정의하냐? 너네 생각해봐요. S3은 A1 더하기 A 더하기 A3이잖아. S2는 몇이야? A1 더하기 A 아니야? 그럼 S1은 뭐야? 이거 A1이겠죠? 1항까지 더한 거다. 그래서 이건 그냥 S1이야. 이렇게 구하면 돼. 그래서 S1은 1항까지 하면 그냥 1항이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는 n이 1일 때 정의가 되고, 자, 이거 매우 중요하다. 완벽하게 익혀주셔야 돼요. 따라서 n항까지 하면 n항까지 하면 SN에서 n-1항까지 SM-1을 빼면 뭐가 된다? n항이 된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 내용은 얘들아 언제 쓰인다고? 모든 수열에서 성립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잘 봐요. 문제에 힌트가 있어요. 갑자기 등비 등차도 아닌데 수열 AN 그냥 이렇게 나와. 등비란 등차란 얘기가 안 나와. 그러면 일단 그때 SN, AN이 같이 나온다. 무조건 이거 의심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 문제가 106번이에요. 106번 보세요. 뭐 더 디테일한 얘기도 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은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들아, 106번에 여기 등차 등비란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106번 이 문제 여기 위에 말고 이 밑에 아무 얘기도 없죠? 그쵸? 근데 우리는 뭐를 구하래? SN인데 AN 구하는데 수열이야, 그냥. 무조건 뭐 의심하라고요? SN, AN 일반항 수열의 관계 기억을 하시라고요. 뭐다? A, N은 n번째까지 합해서 n-1번까지 합.
뺀다. 언제? 2항부터. 따라하세요? 그러면 1항은 뭐가 된다? S1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걸로 구하시면 되는데 쌤이 나중에는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SM만 보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AN이 2N 플러스 8이겠네. 나오게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 방법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요거는 쓰는 사람은 거의 못 봤거든요. 일단 학교에서는 뭐 거의 안 알려드릴 거고 이거는 혼자서 연구를 안 해보면 사실 안 나와요. 그래서 쌤이 이건 직접 연구를 해보고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시간 소모를 엄청 줄여질 겁니다. 왜냐면 이거 생각보다 좀 걸리거든요. 이거 일단 얘기를 해드릴게요. 얘들아 SM 뭐라고 돼 있어요? n제곱 플러스 9n이죠. 그대로 쓰면 돼. an이 뭐다? n제곱 플러스 9n이다. 근데 거기서 뭘 뺀다? n-1랑 뺀 거. 근데 n-1을 넣은 건 결국 뭐예요? sn-1이잖아. sn-1은 n 대신에 n-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n-1의 제곱 더하기 9n-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sn-1이 뭐다? n에다가 n-을 넣으면 돼요. n에다가 n-을 넣고 n에다 n-을 넣으면 돼요. 그걸 그대로 빼면 돼요. n-1의 제곱 더하기 9의 n-1이다. 이거 빼주면 돼. 끝났죠? 계산합시다. 자,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거 있죠? 이게 무조건 사라질 거예요. 다시. 앞에 있는 두 개 무조건 사라질 거예요. 어디? 뒤에서 무조건 전개하면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9n 마이너스 9거든요. 그대로 전개하면 이거 굳이 합치지 마세요. 한꺼번에 암산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빼야 똑같은 거 사라집니다. 오케이? 굳이 미리 암산하지 마세요. 그러면 얘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n이니까 2n 되는 거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죠? 플러스 8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거. 쌤이 실수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쓰고 나서 반드시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무조건 써야 돼요. 이거 안 쓰면 틀려요. 미리 써야 돼요. 미리. 그래서 여기도 n이 2부터라고 써야 돼요. 이거를 반드시 쓰면서 해야 됩니다. 안 쓰면 틀려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1항은 뭐가 돼요? 자, 얘 잘 들어. 1항은 얘들아 뭐랑 똑같다고? A1은 뭐랑 똑같다? S1이랑 똑같다. 어디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보셔야 돼요. S1 몇이야? 1 넣으면 10이죠.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10인 거예요. 여길 보면 안 돼요. 지금. 왜 이건 2항까지밖에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다 넣었다가 틀린 사람 진짜 많아요.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이때 잘 봐요. 이거는 2항까지 정의돼 있고 이거는 1항이 정의돼 있는 거죠. 지금.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2항과 1항, 2항부터 1항부터가 다른 건데 그때 1을 넣어봐요. 이제 넣어봐. 이제 1 살짝 넣어보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합칠 수 있어. 뭐라고? AN은 2N 플러스 8이다. N이 1부터다. 그러니까 다 된다는 거야. 그냥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생각까지 안 하게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그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 마스터 하세요.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네, 이거 언제 쓴다? 무슨 수열 나와 있어도 다 쓸 수 있다. 이거는 등차든 등비든 그냥 수열이든. 네, 할게요. 자, 필수예제 1번인데 필수예제 1번.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하라고 해요. 자, 이게 그 연산에도 있거든요. 있는데 일단 여기서 풀어볼 거야. 자, 첫 등차 수열에 대해서 등차 수열 나왔고 그 다음에 얘들아 정보가 두 개가 나와 있으면 얘는 첫째 항 공차 둘 다 알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했었어요. 두 개 나와 있으면 첫째 항 공차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인지를 했어요. 아, 이거 두 개 알면 첫째 항이랑 공차를 알 수 있구나. 그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하래. 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구해야 되니까 일단 정보부터 먼저 구하고 할 거야. 정보부터 구할 건데 그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아는 항이야, 모르는 항이야? 모르는 항이죠. 당연히 모르죠. 언제 음수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모르는 항이야. 얘들아, 모르는 항은 뭘로 두고 푼다? 일반항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일반항? 그러면 일반항으로 두자. 모르는 항은. 그 일반항 어떤 거? AN으로 두고 하는데 여긴 AM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근데 그냥 AN으로 두고 합시다. 일반항 AN으로 둔다. 그래서 모르는 항은 일반항으로 둔다. 자, 그러면 A5랑 A13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일반항 AN 구하래요. 맞아요? 그러면 AN을 구해봅시다. 얘는 A1 플러스 몇 D? 4D 되는 거죠? 이게 44가 되고요. 이게 A5인 거고요. 그 다음에 A13도 마찬가지로 첫째 항에서 몇 D? 12D 더합니다. 이게 32D. 이렇게 해서 뺄 건데요. 그러면 밑에서 위에 뺄게요. 밑에서 위에 빼면 8D가 30에서 44 빼면 요 빼면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이겠죠. 그래서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D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D 구했으니까 A는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D를 여기다 넣어서 A1 구한다. 그러면 A1은 4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에 는 4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마이너스 6이니까 넘기면 50 되겠죠. 여기가 따라왔어요? 그러면 첫째 항 나오고 공차 나왔어. 그러면 AN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AN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50 첫째 항, 그 다음에 N-1 D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 해석할게요. 자,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부터 막 항이 있어. 처음에 이제 50이 있어. A1에 50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있다가 A5가 44래. 그 다음에 쭉 있다가 A13이 뭐가 된다? 32래. 근데 쭉 있다가 우리가 언젠가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죠. 그럼 처음으로 여기 이제 계속 플러스 뭐 0 이렇게 나오다가 음수가 나올 때가 있겠죠. 맞아요? 이때를 모르니까 AN이라고 둔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그 AN은 0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겠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이거는 이 AN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AN이 0보다 작아야겠죠. 처음으로 음수가 되니까. 맞아요? 그 모르는 항이지만 그 0보다 작다. 일반 항. 이 모르는 항. 그래서 0보다 작다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얘 0보다 작다고 하고 풀면 돼요. 들어가자. 그러면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n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에다가 50이죠.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03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2분의 100이니까 2분의 3 더해서 2분의 103이다. 이게 0보다 작다. 네, 그러면 이제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3n이 마이너스 2분의 103보다 작은 거죠. 그럼 n이 뭐보다 클까요? 양변에 마이너스, 일단 양변에 2 곱하면 사라지고 마이너스는 양변을 곱했을 때 부동항이 바뀌면서 3이 밑으로 가니까 3분의 103이겠죠. 이렇게. 그럼 3분의 103이 몇 정도 되죠?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103에서 3을 나누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그러면 34 정도 되겠죠? 이게 이제 9해서 13 되니까 4. 그래서 34점 이렇게 되니까 34점 몇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몇? 35항까지, 35항부터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그럼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M이니까 그 M이 35겠죠.
처음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5가 답.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 정도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35항을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n에 35 넣으면 답 나오는 거고. 넘어갑시다. 2번. 자, 필수 예제 2번을 할 건데요. 자, 요거 얘기할 게 조금 있는데 봅시다. 자, 이 문제를 하기 전에요. 자, 내용 하나를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안 하려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얘들아 요거 정석대로 풀고 나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일단 정석대로 풉시다. 얘들아 첫 번째 거는 A2, A4, A6이잖아요. 그러면 A2는 A1 플러스 몇 D? 요거 그냥 D죠. 맞아요? 그 다음에 A4는 뭐야? 1 플러스 3D죠? A 플러스 5D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48이다. 따라왔어요? 근데 얘는 너무 많죠. 얘는. 맞아요? 너무 많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얘들 이거를 몇 항까지, 그러니까 첫 장에서 몇 항까지 합해서 첫 장에서 몇 항까지 합을 빼면 될까요? 첫 장에서 일단 전체가 몇이야? 13항까지지. 거기서 1항부터 몇 항을 빼면 될까? 2항 빼면 되는 거 보여요? 요렇게 빼면은 어떻게 돼 남는 게? 3항부터 13항까지 더한 거 남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13항까지 더한 거에서 2항까지 더한 걸 빼면 3항부터 남을 거 아니야. 13항까지. 오케이? 3항부터 14항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1항부터 14항까지 더한 건 S 몇이에요? S 13이죠. 얘는 S 몇이야? 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S13 빼기 S2로 하면 돼. 얘가 240이다. 그래서 이게 살짝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법도 일단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S13은 뭐예요? S13은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공식으로 가면 돼요. 등차수열의 합공식 값. 등차수열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여기가 13개죠. N 13. 그 다음에 2A1. 2 첫장 A1. 당연히 모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N-1. 얘보다 하나 줄여서 쓰면 돼요. 12D. 이렇게 쓰면 돼요. N-1D.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거기서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뭐가 됩니까? 얘가 두 번째 항까지죠. 그 다음에 2A1에서 어떤 걸 더한다? 하나 빼서 1D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뭐가 된다? 242가 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는 다르게 풀고 싶다 하시면 이 A2라는, S2라는 게 A1 더하기 A2죠. 맞아요? 그럼 얘는 A1 더하기 A1 플러스 D니까 2A1 플러스 D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셔도 돼요. 이게 편하다면. 네, 이런 방법도 있다. 이거 따라왔어요? 그냥 첫 장부터 둘 장까지 더한다. 이렇게 바꿀 때가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어쨌든 계산하면 이 양변에 지금 2는 여기는 약분이 되죠. 이렇게 약분하면 6 남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13A1. 그 다음에 6D에다가 13 곱하니까 78D. 마이너스 2A1. 마이너스 D. 이게 240. 그러니까 12A1 플러스 77D가. 얘가 뭐가 된다? 242가 된다.
잠깐만요. 아, 여기 11이구나. 쏘리. 이상하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여기가 11의 배수고 11의 배수인데 얘도 11의 배수인지 보면 242가 11에다가 이제 22 곱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11 곱하기 20이에요. 그래서 11로 나누면 22, 11로 나누면 7D, 11로 나누면 A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요거 나왔고 그 다음에 처음에 어떤 거 나왔다? 3A1 그래서 3A1 그 다음에 9D죠. 이게 이제 48이니까 A1 플러스 몇 D가? 3D가 16이다.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을 연립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연립하면 밑에서 위에 빼니까 4D가 뭐가 된다? 20에서 16 빼니까 6이 된다. D가 2분의 3이군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 D가 나왔고 A1은 구할 수 있죠? 저기다 넣으면 A1은 몇이야? 플러스 3D니까 3, 2분의 3, 16이다. 그러면 얘가 2분의 9니까 넘기면 2분의 9를 빼야겠죠. 그래서 A1이 2분의 32에서 2분의 9를 빼니까 2분의 23이겠죠. 근데 지금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상관없구나. 네. 그러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때 AK를 구하는 거죠. 그럼 AK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AN이랑 똑같아요. AK는 첫 장에서 K-1D 이렇게 된 거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N자리에 K만 넣으면 돼. 이렇게 해서 A1이 이제 뭐가 되고 2분의 23이 되고 D가 2분의 3이 된다. 그래서 얘가 43이래. 이 모를 항이 43이다. 해서 요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양변에 이제 양변에 2를 곱하는 게 편하겠죠? 2 곱하면 23 더하기 K-1, 3이 86이 되니까 넘기면 63이에요. 그러면 3 나누면 21이죠? 그래서 K-1이 21이니까 K가 22가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일단 시간 보고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다음에 알려드리고 일단 3번 갈게요. 3번 갑시다. 자, 3번은요. 얘는 등차 수열의 첫 장부터 10판까지 합이 60이 되고 첫 장부터 20판까지 합이 320이 된다. 그때 11항부터 30판까지 합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첫 장부터 10판까지 합은 당연히 얘는 S10이겠죠. 그게 이제 60이라는 얘기고 첫 장부터 20판까지 합은 S22, 321. 근데 이제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이때 첫 장부터 11항부터 30판까지 합이거든요. 얘들아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S로. 생각해 보세요. S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얘들아 S 몇에서 S 몇 빼면 될까요? S 전체가 30이죠. 전체 30 맞아? 전체 30에서 몇 개를 빼면 돼 앞에? 10개를 빼면 되죠. 그쵸? 10? 그래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A11부터 A30을 더한다는 자체가 그게 이제 뭐랑 같다? A1부터 A10, 30까지 더한 거에서 A1부터 A10까지 더한 걸 이거를 제외를 한 게 뭐가 된다? 그걸 제외한 게 A11부터 A30이 나오는 거. 요걸로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S30이고 S10이니까 이거를 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네.
S30 빼기 S10이다. 그냥 왼쪽에다 쓸게요. 뭐 상관없긴 한데 S30 이거고 S10이 이거니까 S30 빼기 S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풀어주면 된다. 자, 이제 잘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써 있어요. 등차 수열 써 있는데 이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SN이 뭐가 된다? 네, N 2A1 플러스 N-1D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 뭐랑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첫째 항과 공차만 있으면 된다고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용한 건데 여기서는 오히려 N이 나온 거죠. 10이라고. 그러면 이제 S10이 뭐예요? 10 넣으면 2분의 10 2A1 플러스 하나 빼서 9D 이렇게 하면 돼요. 얘가 60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S30이 뭐예요? 얘는 항이 몇 개죠? 전체? 30개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30이고 N이. 그 다음에 2A1 플러스 하나 빼서 29 N-D가 됩니다. 그게 몇이야? 3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문자 몇 개? 2개. 식 몇 개? 2개. 이것도 연립하면 풀려요. 그래서 하나 기억하시면 좋은 게 등차 수열은 A 몇이 나오든 S 몇이 나오든 무조건 2개만 나오면 A1D 공차 첫 장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2가지만 나오면 돼요. 2개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식이 2개가 나와 안 나와? 나왔죠? 아 20이구나. 아 미안해. 쏘리. 네. 쏘리. 그럼 이게 19구나. 네 미안해요.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2가지만 알면 얘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때 연립을 하면 이때 연립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2를 약분해 주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약분하면 5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보다는 여기다가 넘겨서 120으로 바꾸면서 약분을 해요. 그러면 여기가 12가 되겠죠. 조금 더 편한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다 약분하는 게 낫겠죠. 10으로. 그러면 320과 10이니까 32가 남겠죠. 해서 바로 연립합시다. 그러면 2A 더하기 9D가 10이고요. 2A 더하기 19D가 30이에요. 그러면 밑에서 위에 빼면 10D가 그냥 밑에다 쓸게요. 10D가 20이 되고 D가 2가 되고요. A1이 2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2를) 넣으면 18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6. 그러면서 마이너스 3 되겠죠. 자, 이때 S30부터 S10을 뺀다. 그럼 S30은 뭐예요? S30은 2분의 네, S30 빼기 이제 S10으로 갈게요. S30은 뭐고? 2분의 30에다가 2A1 플러스 29D죠. 이렇게. 그 다음에 10항까지는 뭐죠? 2분의 10에다가 2A1 플러스 9D. 여기다 이제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3과. D가 뭐죠? 이고.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6 이게 58이니까 52인가요? 52 2 나누니까 26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6 18이니까 12죠.
그래서 2 나누니까 10 곱하기 6. 그래서 780이죠. 780에서 60 빼니까 720이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쉽게 푸는 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4번. 자, 마이너스 17과 31 사이에 n 플러스 2개 수를 넣어 전체가 등차 수열 이루면 전체 수열합이 308이 될 때 값을 구하래요. 자, 일단 등차 수열의 합 나와 있어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쓸 건데 이때 합에 나와 있는데 이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마이너스 17과 31 사이에 몇 개가 있다? 총 n 플러스 2개가 있다. 그러면 이 안의 수가 얘가 몇 개 있다는 거죠? 여기가 n 플러스 2개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전체는 몇 개 있는 걸까요? n 플러스 몇 개 있을까? 몇 개가 더 추가됐어? 2개 추가됐으니까 몇 개? n 플러스 4. 그럼 항의 개수는 몇 개인 거야? n 플러스 3 거야. 여기가 n에 들어갈 자리인 거야. n에. 항수에. 항의 개수. n 플러스 4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SN 공식이 있죠. 요거 쓸 때 2분의 n 들어가잖아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얘인 거야. 따라왔어요? 그러면 얘는 항수, 이게 항수고요. 그 다음에 첫 장이 뭐예요? 마이너스 17이죠. 그럼 여기서는 공짜 쓰는 게 나을까? 끝항 쓰는 게 나을까? 끝항 쓰는 게 낫겠죠. 요게 끝항인 거야. 그래서 첫째 항 끝항. 그러면 첫째 항과 끝항이니까 얘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S는 2분의 항수 n 플러스 4. 그 다음에 첫 장이 몇이고? 마이너스 17. 그 다음에 끝항이 31.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 이제 14니까 없어지면 7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n 플러스 4에다가 7 곱하면 된다. 근데 이제 전체 수합이 308이래요. 이게 308이겠죠. 그래서 7로 곱해졌으니까 7의 배수겠죠. 그래서 308을 7로 나눠본다. 그러면 4 해서 28 되니까 얘도 28 남으니까 또 4겠죠. 44.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n 플러스 4가 44고 n은 40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필수제 5번. 추워요? 네. 자, 5번 보면 첫 장부터 6항의 합이 228이고 첫 장부터 18항까지 합이 468이래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차 수열에서는 등차 수열의 합이나 등차 수열이 주어졌을 경우 조건이 2개 주어지면 우리는 첫 장과 공차 알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첫 장과 공차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S6이 228이고 그 다음에 S18이 468인데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첫 장과 공차를 알 수 있다. 요거를 먼저 인지하고요. 그때 등차 수열에 대해서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이제 SN이라고 하겠죠. 그때 SN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래요. 자, 요거는 패턴이라고 써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에서 SN이 최대 아니면 최소가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일단 풀기 전에 요거 먼저 구해볼게요. 그럼 S6은 2분의 6에다가 네, 2A1 플러스 5D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28이고요. 그 다음에 S18은 2분의 18 2A1 플러스 17D 해서 얘가 뭐가 된다? 468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이해됐죠? 그러면 요거는 약분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3이고 이게
생각해보면 3 곱하기 뭐가 이거니까 이거 당연히 3으로 약분 되겠죠? 그래서 20이라고 18이기 때문에 76일 겁니다. 그래서 7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9로 되겠죠? 그럼 9랑 468이니까 45랑 18이니까 네, 52가 되겠네요. 그래서 52가 됩니다. 그래서 네, 뭐 바로 계산할게요 그냥. 이거 연립하면 이제 17D에서 5D 빼니까 12D가 되고 그게 이제 52에서 76 빼니까 마이너스 24, 즉 D가 마이너스 2고요. 그런 상태에서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했을 때 그럼 마이너스 10 넘기면 10이죠. 86 되겠죠. 그래서 A1이 이제 43이 됩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 A1이 43이고 D가 마이너스 2인데 이때 SN 최대된대요. 자, 잘 봐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첫 장이 43입니다. 근데 둘 장이 공차가 몇이래요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중요한데 이렇게 된대. 41로. 그러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근데 언젠가는 음수나 0이 될 타이밍이 있겠죠. 그쵸? 잘 생각을 해봐. SN은 첫 항부터 언젠가까지 더한 값일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최대가 되려면 일단 S1은 1항까지 더한 거니까 그냥 43이죠. 맞아요? S2는 뭐예요? 43에서 뭘 더한 거야? 41을 더한 거죠. 2항까지 더하니까. 맞아요? 그럼 이건 점점 늘어나니 줄어드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커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 적은 숫자를 더하더라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친구. 이렇게 되고 있는 거니까. 점점 이 S1, S2가 이게 S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다.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언젠가는 커졌다가 갑자기 마이너스를 추가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추가해. 그러면 거기까지 더하면 커져요, 작아져요? 다시 작아지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1까지 다 더하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러면 다시 줄어들 거야. 여기까지 더하면. 그쵸?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더해야 되는 거예요? 음수까지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음수까지 더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 더해야 돼? 음수 전까지 더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어떤 수까지 더할 건데 이 항은 모르니까 AN으로 두고요. 근데 이 뒤에부터는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는 양수 아니면 0. 뭐 양수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AN까지 더해야 되는데 그 n번째 항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때야 되는데? 조건이 0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SN이 최대가 되려면 일단 아마 SN이 최대가 나온다면 공차는 아마 음수로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 친구 이제 공차가 이제 음수로 나오고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을 텐데 결국 줄어들 거야. 줄어드는데 언제까지가 최대냐? 0이나 플러스까지만 더할 때가 최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때까지가 최대인 거다. 요때까지 이걸 다 더했을 때가 이 SN이 최대군. 맞아요? 그러면 이 AN이 지금 뭐예요? 여기서 구할 수 있죠? 첫 장이 43. 그 다음에 공차가 41,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이너스 2n 플러스 4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n의 범위는 넘겨서 부등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2분의 45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22.5니까 22까지 되는 거예요. 최대 22까지. 그럼 최대가 되도록 SN 값은 22가 되고요. 답은 22고.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뭐 SN의 최대값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S22는 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2분의
22항까지 합이고 첫째 항이 43이죠. 43 플러스 n-21에다가 공차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구해야 되면 얘를 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6번 갑시다. 자,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뭐라고 돼 있어? SN이라고 돼 있는데 상수 K에 대하여 네, SN의 값이 저렇게 돼 있대요. 자, 근데 A6이 뭐라고 돼 있어? 24라고 돼 있어요. 잘 봐요. 얘들아, 일단 수열 SN A 몇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공식이야? AN, SN 관계식 공식이야. 따라왔어요? 그러면 그 공식 여러분들이 일단 위에다 적어보세요. 뭐라고 되죠? AN은 SM-SM-1 N이 몇부터? 2부터다. 그때 A1은 S1이다. N이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 A6이 24잖아요. 이건 이제 이렇게 풀면 돼요. 아까는 AN을 구하라고 해서 AN을 구했거든요. 근데 AN을 지금은 구할 필요가 없고 A6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A6은 S 몇에서 S 몇 빼면 될까요? 몇 항까지 합해서 몇 항까지 합 빼면 돼요? 6항까지 해서 5항까지 빼면 되는 거 보여요? 왜냐면 S6이 뭔데? 1항부터 6항까지 더한 거고 S5는 뭔데? 1항부터 5항까지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빼면 뭐가 되는 거야? 이해하는 거 이거는 S6 빼기 S5가 A6만 남는구나. 이런 상황이 있구나. 괜찮아요? 그래서 이건 증명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S6은 구할 수 있어 없어? 저희가 6 넣으면 되죠. S5는 5 넣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K 구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S6은 뭐가 된다? 6 넣으면 바로 계산할게요. 6 넣으면 이제 108이죠. 네, 36 곱하기 3이니까. 그 다음에 K, 6K,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빼면 됩니까? S5는 5를 넣으면 75. 6K는 여기가 5K로 바뀌겠죠? 5를 넣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럼 이제 똑같은 건 사라질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6K에서 5K 빼니까 이제 K가 되고 그 다음에 108에서 75 빼니까 25에서 8 더하니까 33 이렇게 되겠죠. 근데 A6이 24래요. 네, A6이 24다. 따라서 K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된다.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9. 자, 그 다음에 A1이랑 A4 구하래요. 맞아요? 그럼 A1은 뭐예요? A1은 S 몇이랑 똑같다? S1이랑 똑같다. 1항까지 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 S1은 뭐예요? 일단 1 넣으면 돼요. 그래서 1 넣어서 3 빼기 9 빼기 4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4는 S 몇에서 S 몇 빼면 돼? S4에서 S3 빼면 돼. 그렇게 해서 대입만 해주면 돼요. 그럼 S4는 몇이야? 4 넣고 3 넣어서 빼면 된다. 그럼 답 나와요. 자, 근데 요게 이제 할 말이 있는 게 요게 A6 나오고 뭐 A4 나오고 A1 이 정도밖에 안 나와서 이건 이제 뺄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가 만약에 구하라는 게 갑자기 막 이렇게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5번이나 해야 되죠. S9 빼기 S8, S7 빼기 S6 엄청 많잖아. 그래서 그때는 그냥 AN 구해놓고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AN은 SM-SM- 있죠. 요 공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N으로 써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 없으면 그냥 이걸로 가도 되는데
내가 이 개수가 구하려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이걸로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AN을 구해야 될 때.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요거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구분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AN 구하는 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것처럼 연습해 줘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때는 요럴 때는 이제 요 공식을 써서 풀어 주셔야 되고요. 요 공식을 써서 푼다. 네, 마무리할게요. 그럼 S4는 4 나오면 몇이요? 48인가요? 그 다음에 4 나오면 36,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3 나오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4니까. 27 사라지고, 4 사라지고, 12겠죠. 그래서 A4는 12다. 그러면 A4 나왔고, A1 나왔고, 우리는 K 나왔어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9랑 10, 마이너스 10이랑 12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8인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따라하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7번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할 거고요. 요거는 난이도가 좀 어려워서 지금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빼고 할게요. 뭐 그 뒤에 유제들도 사실 이 7번이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고생했고요.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